다른 선대위원장의 사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선거를 이끈 선대위원장은 두 분, 이해찬 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두 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소했던 주체는 그 명의는 이해찬 대표였는데 다른 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총리만 사과를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총리가 결국 사과했던 내용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개인 차원의 좀 사과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내정된 사람으로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지도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일부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다. 이른바 뒤끝 장렬이었다. 고소 취하했던 것. 그러면서 임 교수가 안철수 출신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다수의 최고위 참석자들은 이미 사과를 했는데 왜 또 해야 되냐라고 분위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요. 아니 공동선대위원장 투톱 두 명 중 한 명이 사과하면 그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윤호중 사무총장은 추가로 공식 사과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해찬 대표 당 지도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에 사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과가 말끔하지 않은 데다가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이 그 반대할 자유에 대한 편협성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도 집권여당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이 논란이 됐고 이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면서 임 교수는 안철수 쪽이래라고 했던 이른바 뒤끝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자 심상정 대표가 비판을 한 건데요. 경향신문에 똑같이 칼럼을 쓰고 계시고 사실상 굉장히 날카로운 촌철살인 칼럼을 쓰고 있는 서민 교수님 입장에서 사실은 임미리 교수와 어떤 비슷한 상황이에요? 동지적인 관계죠. 동지적인 관계다. 임미리와 서민은 동지.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나 칼럼 쓸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고소당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죠. 주눅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과 자체도 조금 깔끔하지가 않은 게 일단 당사자가 사과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마인드가 약간 내가 사과하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과하는 쪽이 지는 거다. 네. 저도 아내랑 싸울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과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왠지 지는 것 같아서 사과 안 하고 그럼 밥도 제일 못 얻어 먹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민께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게 임미리 교수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좀 그것도 아쉽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어요? 예, 국민께 사과한다. 임미리 교수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네, 그러시면 안 되고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다짐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운동권 마인드의 전형적인 사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당 지도부가 사실은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더 회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당내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일단 저도 운동권 출신인데 제 사과 잘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죠. 문제는 항상 어디서나 생깁니다. 어느 당에서도 생기고 개인에서도 생기고 조직에서도 생기는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보시죠. 예. 칼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떴어요. 고발을 한 게 사실은 문제였죠. 고발을 했더라도 취하를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취하를 하면서 이상한 뒷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이라서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취하를 하면서 사과를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걸 안 하고 또 왜 사과 안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또 계속 사과를 안 하는 프레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고발한
한 데서 첫 번째 문제, 취하를 제대로 못한 데서 두 번째 문제, 사과를 안 한 데서 세 번째, 사과가 늦어지는 데서 네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격이 들어가고 뭐 우리가 대신 고발을 해줄까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연쇄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네.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구승덕 의원님도 당에 계셨지만 당에서는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대신 사과를 했는데 이른바 당의 핵심 축인 이 친문 지지자 분들께서 내가 대신 고발해 줄게 라면 실제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는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 당에서 제지를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는 사과했지만 당신들이 좀 대신 고소해줘 라는 것을 뭐 묵인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의 반응 돌아가는 게 그 일제 성노예 사건 있잖아요. 이른바 그 위안부 사건에 일본 정부 태도를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본 정부 사과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뭐 이상한 표현으로 하면서 그게 사과다 이렇게 뭐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일본 정부는 사실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뭐 반한 데모대들이 막 다니면서 오히려 뭐 그 반한 감정을 부추기기도 하고, 사실 이게 그 순리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도 모르게 이제 고발이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걸 제대로 못 챙겼지만, 이것은 국민들 보기에 감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을 했다. 우리는 그 쓴소리도 많이 듣고, 우리 당의 발전 계기로 삼겠다. 자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솔직하게 했으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되죠. 근데 자꾸 이제 꼼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과냐 아니냐,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남인순 최고위원의 그 말이 저는 사과로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예. 마음 아픈 게 누구 마음이 아프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남 최고 마음이 아픈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가지고는 계속 논란이 안 끊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당에서 나서가지고 그 문빠님들 제발 좀 가만히 계시고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친문 지지자. 네. 친문 지지자로 순화를 해줘서. 네.